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3회차입니다. 3회차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학교에서 입학 업무를 맡고 있는 교무부장 김희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조금 바람이 선선해지고 있죠. 네, 그래서 평일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학교의 설립 배경, 그리고 교육과정, 그리고 입학 전형을 통해서 저희 학교에 입학하는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듯이 학생들도 이제 다시 고등학교 지나갈 때 좋은 결실이 맺기를 바라고 오늘이 그 첫 걸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 교감 교장 선생님 그리고 행정실장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육기반을 지금 탄탄히 준비하고 계시는 제 학교 황관석 교감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교의 모든 살림을 살고 계시는 저희 학교 행정실장님이십니다. 구윤기 실장님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쭉 해주실 저희 학교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초대 교장이시자 지금 학생들 졸업할 때 모든 걸 책임지고 계시는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유경원 교장 선생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비전과 교육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 교장 유병훈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인사를 잘하자 이겁니다. 저는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면 학생들이 처음에 제가 작년에 부임을 했는데 인사하기를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삐뚤삐뚤 이렇게 좀 비켜가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그냥 마지못해서 인사하고 이런 요즘은 학생들이 멀리서 저를 봐도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이 첫 번째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인사만 잘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인사 잘하나요? 집에서? 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안 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또 아침에 갈 때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부모님이 얼굴이 확 설어나요. 아시겠죠? 네.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현재 1학년들이에요. 1학년들. 유튜브 아까 영상 보셨죠? 예, 학생들입니다. 예쁘죠? 네. 예. 아이들 모습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처음에 3월달에 등교 처음에 입학했을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저는 그 효과 하나를 가장 크게 부각시킨다면 급식의 힘이다. 예. 농담입니다. 물론 급식도 좋습니다만은 같이 호흡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잘 인내를 하고 잘 하니까 기숙사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4인 1실로 지금 호상고에 있는데 잘해서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인 1실 되기니까 훨씬 낫겠죠? 우리 학교 혹시 지금 학교에 기숙사 짓는 거 보셨나요? 네. 예, 거의 다 이제 외관은 다 완성됐습니다. 낮에 혹시 지나가다 보시면은 정말 예쁘게 잘 졌습니다. 한번 더 나중에 지나가다 한번 보십시오. 예, 이렇게 아이들이 실습을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남다른 클래스. 이거 무슨 남다른 클래스 이거 무슨 옛날에 연속극 그거 같죠? 하여튼 모습이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세상이 어떻게 올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 반도체 세상. 60년대에 알았을까요?
혹시 여기 지금 60년대생 손 들어보십시오, 아버님들. 예, 아이고 저하고 좀 동년배 비슷하시겠네요. 예, 65년에 이런 만화를 이분이 그리셨어요. 보시면은 뭐가 있나요? 태양광 발전, 컴퓨터, 전파신문. 전파신문이 뭘까요? 인터넷 뉴스, 그죠? 부모님들 잘 보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원격 진료, 소형 TV 전화기. 이분이 소형 TV 전화기라고 표현하셨어요. 뭘까요? 스마트폰. 야, 65년에 이분이 이걸 어떻게 상상해서 이걸 표현을 했을까요? 천재다, 천재. 그죠? 근데 이분이 2019년에 또 만화를 그리셨어요. 2050년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게 맞아떨어졌다면 이것도 맞아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특이한 게 우주발전소. 떠다니는 침대. 난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뭘까요, 혹시? 그럴듯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떠다니는 침대.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포집기. 이거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지구 온난화되고 있는데. 그죠? 자, 하여튼 그렇고요. 요거는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려는데 우리 교무부장이 저한테 30분밖에 시간 안 줬기 때문에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는데 혹시 우리 학생들 입학하면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로봇이 AI를 탑재를 해서 미래에 이제 그 스스로 판단하고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SBS에서 8시 뉴스에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정말 놀라운 세상입니다. 이런 AI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AIG라고 들어보셨죠? AIG. AGI인가요? AGI. 맞죠? 경호장? AGI. 이제 AI는 사람이 뭔가를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시만을 따랐잖아요. 근데 AGI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의 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판단도 합니다. 판단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우리가 AI 탑재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가 이제 탑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저하고 나이 또래가 좀 비슷하신 부모님들은 그런 날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우리 학생들 이걸 견디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 AI가 인간을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걱정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학교는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할까요? 요 5가지가 지금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소통, 협업 능력이 필요하다. 소통하고 협업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딱 맞습니다. 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같이 학생들끼리 뭉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소통, 협력, 협업을 해야 된다. 외톨이는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해야 된다. 이게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이거든요. 또 비판적 사고. 남을 비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받고 그거를 다시 곱씹어서 다시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창의력. 말할 것도 없죠. 창의적인 사고. 집에서 여러분들 엄마가 뭐 하라고 했을 때 그냥 똑같은 일을 시킨 일만 했을 때와 엄마가 이걸 했을 때 시킨 일과 플러스 알파를 했을 때 부모님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플러스 알파를 해야 하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야, 바닥에 쓰레기 좀 치울래 했는데 그 옆에 먼지가 있어요. 그럼 쓰레기를 치우과 동시에 청소기라고 믿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죠? 이게 바로 한 번 더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창의력. 그 다음에 디지털 AI 리터러시.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 고등학교 1학년 되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주도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AI로부터 안전한 직업은 앞으로 뭘까요? 의사, 변호사, 판사 안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직종이 의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의대 보내기 위해서 정말 악정부터 계시다는 부모님들, 그죠? 근데 그 시대가 얼마나 갈까요? 그런 얘기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고 있지만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안전 영역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많은 움직임과 손재주 및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 직업, 전기공, 배관공, 용접공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손으로 한다는 그 직업이잖아요. 손으로 뭔가 설비를 만지고 그거를 수리하고 할 수 있는 역량, 그죠?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은 AI 시대에도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위에도 좀 있긴 있지만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영역, 사람을 상대하는 영역, 또 창의 영역, 이런 부분도 AI 시대에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반도체가 왜 필요한지, 반도체 마이스터가 왜 필요한지가 여기 나옵니다. 4차 산업시대의 기술 혁신의 핵심, 반도체. 반도체는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AI 때문에 지금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한 거 알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AI가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소모를 합니다. 왜 소모하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거기 AI 뭐가 들어가요? 핵심적으로?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반도체가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엄청난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산하려면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열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전력을 소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짓고 있어요? 서울에 짓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울산, 그죠? 광주. 왜 그래요? 원자력 발전소 있고 전남에 뭐 있습니까? 태양광 발전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전력을 생산하지만 소모할 길 없는 그 지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그 반도체가 바로 전력을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엄청난 그 반도체가 전력을 소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분야에 AI뿐만 아니라 IoT, 자동차, 바이오, 항공우주, 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를 쓰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금 뭐 삼성과 SK가 재밌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재밌습니다. 한쪽만 너무 앞서가면 안 되겠죠. 서로 경쟁을 해야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성장할 것이다. 반도체 대체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체제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하겠죠. 그죠? 한국 수출 1위 품목입니다. 또 세계 반도체 시장을 우리나라 선도하고 있잖아요. 약간 힘들다, TSMC에 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한국 반도체는 세계를 메모리 분야는 세계 탑입니다. 그럼 앞으로 반도체 분야 인력 수요 전망은 어떨까요? 한국 반도체 산업 협회에 따르면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 인력도 엄청나게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오퍼레이션이 아닙니다. 오퍼레이션이 PM이나 이런 업무,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게 34,000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TSMC조차도 제가 얼마 전에 대만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1학년들 이제 글로벌 체험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사전답사를 갔다 왔는데 인력난이 엄청 심각합니다. 대만도.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기술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데 미국은 지금 어때요?
지금 제조회사를 얼마 전에 짓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인력이 없어가지고 한국인이 이런 얘기 정치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인재가 없는데 욕심은 생겨서 공장을 짓고 싶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죠? 그래서 정말 인력난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문 보셨나요? 인터넷에 어제 떴습니다. 제가 그래서 급히 한번 잡아 올렸는데 삼성에서 6만 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향후 5년 동안. 그 정도 여기 들어갑니다. 누구나 다 삼성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삼성뿐만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동모하이텍, 그다음 한미반도체, 뭐 원익 QNC, 그죠? 인근에 이런 반도체 회사 어마어마하게 많고 반도체 중개원 회사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장비 회사도 많고. 자, 학교 현황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교는 이 위치에 있는 거 다 아시죠? 정말 사통팔달 지역에 있습니다. 뭐 구미 쪽에 가깝고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그다음에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가까운데 또 대구에 전혀 반도체 회사가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회사가 대구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우리 협업을 해서 좀 다 수도권으로 다 가는 인재를 좀 대구에도 붙잡아 놓자 해가지고 협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렇게 91년에 성서공고로 개교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나이 죄송합니다. 나이에 비해서 제가 이 학교 처음에 92년에 부임했었거든요. 물론 여기 있다가 다른 학교도 좀 전보 갔다가 또 교육청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다시 이 학교 교장으로 부임하니까 참 마음이 따뜻합니다. 우리 후진들을 양성하는 그 위치에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또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학교를. 그래서 아마 이 오셔서 보셨겠지만 온통 공사판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입학할 시점에는 공사가 깨끗이 마무리될 거예요. 우리 이래 학생들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 학생, 저 뒤에 서 있는 학생, 저 학생 다 이래 학생들이거든요. 정말 고생 많았는데 어저께 1학년 반장들하고 모여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힘든 게 없냐 그러니까 힘든 게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아마 교장을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힘든 게 왜 없겠습니까? 힘든 게 있죠. 하지만 아이들이 잘 이겨내고 한 학기 동안 이겨내고 2학기 때 더 밝은 모습을 제가 방학을 마치고 보니까 훨씬 얼굴이 밝아졌더라고요. 교육 목표는 4차 산업시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는 영마이스터 양성으로 잡았습니다. 예, 교무장이 가장 무섭습니다. 17분 남았다고 얘기하네요. 예, 이렇게 하고 인재상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른 인성, 제가 아까 인성을 얘기했잖아요. 회사에 가서 다 물어보세요. 가장 첫 번째, 아버님도 회사 다니시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원하는 어떤 인재를 원합니까? 아버님 어떤 인재 원해요? 태도가 바른 사람. 그죠? 태도만 바르면 나머지는 그냥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태도가 바른 인성.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 두 번째, 인성인. 그래서 두 번째, 도전할 수 있는 역량. 자기 주도성을 가진 사람.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한번 정해보고 나는 어떤 인재가 되겠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자기 주도성. 세 번째, 한자가 좀 어렵죠. 전공 및 직무 역량을 겸비하고 탐구할 수 있는 사람. 변화사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탐구인. 이 세 가지가 제 인재상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이렇습니다. 1학년 학과가 없어요. 계열로 뽑습니다. 96명을. 계열로 뽑고 2학년이 될 때 올라갈 때 제조과, 장비과로 가는데 제조 쪽은 제조 쪽이 약간 더 치중해서 배우고 장비 쪽은 장비 쪽이 치중해서 배우지만 1학년 공통과정으로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우고 익히는데 제조과 장비과 크게 너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심화 과정에 제조과와 장비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인력 양성 목표도 정해봤습니다. 근데 제조과와 장비과 인력 양성 목표보다 하단이 더 중요합니다. 공통 목표. 이게 더 저한테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기초 역량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반도체 기초 역량, 전자전기공학 PLC. 그 다음에 아까 또 얘기한 바른 인성. 그 다음에 디지털 역량, 외국어 역량. 앞으로 외국어 역량이 딸리면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방과 후에 영어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킵니다. 토익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토익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영어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설입니다. 이만한 예산을 통해서 지금 학교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예산이 아니라 특별 예산으로 301억을 가지고 지금 학교를 추가로 이렇게 리빌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습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정비유지보수, 검사, 유틸리티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공간을 반도체 산업에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다른 마이스터고에서 우리도 반도체 회사 취업을 시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질이 다릅니다. 우리 공정실을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 공정실. 공정실에 들어가 반도체 장비를 다 만져보고 3년 내내 만져보면서 거기에 실습을 쌓고 그런 사람과 반도체 장비를 거의 만져보지 못하고 그냥 나중에 조금 자동화 설비 만져보고 취업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아까 방지목이 있는 거 봤죠? 이렇게 이런 실습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만들고 학생들이 실습하는 장면입니다. 시계도 아주 큰 시계 하나 붙여놔요. 시계 보고 시간 똑바로 지켜라. 기숙사입니다. 예쁘죠? 아, 이거 만든다고 정말 애먹었어요. 175억이 들어갑니다. 2인 1실이고 6층 건물입니다. 1층에는 북카페하고 체력단련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육관하고 바로 연결 브릿지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애들 일어나서 우리 무조건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하기 힘든 사람은 지금부터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래서 2인 1실 이렇게 2명씩 들어갑니다. 방에. 그리고 방에 침대, 벙커 침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면대가 있고 샤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1층에 피트니스실과 독서실, 북카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층별로는 휴게실을 다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모든 시설을 다 100% 갖춰놓으면 좋지만 실제로 디지스트나 이런 데 가면은 1,000억 원짜리 공정실이 있어요. 갖춰져 있습니다. 학교에도 물론 공정실이 있지만 디지스트나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면 아이들 역량이 훨씬 뿜뿜되겠죠. 이런 외부 기관과 협약을 해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합니다. 경북대학교 디지스트 이런 기관과 저 얼마 전 포스텍에도 한번 우리 지금 연계를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아까 영상 이거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고 한번 쳐보시면은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직접 찍은 겁니다. 너무 예쁘죠? 이 학생은 별로인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특징은 특수목적고다. 여러분 특목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특목고, 외고, 과고, 그죠? 근데 우리 마이스터고도 특목고의 하나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에 찾아보십시오. 90조에 특수목적고, 산업수요 맞춤연고 또는 마이스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합니다. 저는 이거 길 건너 사는데 그냥 집에서 등하교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단체 생활하면서 서로 작은 사회를 경험을 하고, 거기 단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도 배우고, 일반적으로 이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나중에 취업한 사람과 그냥 집에서 이렇게 외톨이로 있다가 취업한 사람 두 개를 비교하면 인내력도 차이가 있고요. 회사 생활하는 차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또 학교 안에서 방과후 교육을 하면 9시, 10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혹시 좀 이렇게 너무 내성적이거나 이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좀 씩씩한 마음을 좀 가지고 친구들과 대화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상대방 나를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익히고 하셔가지고 학교 나중에 이제 우리 기숙사 입사했을 때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0% 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단에 보면 우리는 혹시나 작년에도 어떤 학부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작년에 입학 설명회 나왔는데 뭘 마이스터고 나와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진학하는 게 아니라 선취업 후진학.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그냥 그 기술 역량을 갖고 살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즘 대학 나와서 어떻습니까? 노는 친구 46%라고 뉴스에 나와서 이따 보여주시겠지만. 근데 나는 학생들이 계속 성장하길 바랍니다.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생 지원은 많이 지원합니다. 이것저것. 거의 100% 지원합니다. 다만 조석식비는 내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지원하기 어려워서 다만 학교에서 식비의 20%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밥맛있지? 예. 밥이 우리 학생들이 밥맛이 좋다고 그거 하나만큼은 학교 다니는 보람이 있답니다. 공부는 뒷전인데. 자, 그래서 밥맛이 좋습니다. 우리 학교가.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모님들 학교에 맡기시고 주중에 편안히 계시면 됩니다. 예, 주말에 가면 딱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예. 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갑자기 한숨을 벅벅 쉬는데 누굽니까? 오늘 학교 6시에 기상합니다. 우리 6시 20분에 기상하거든요. 6시 20분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하고 씻고 그 다음에 아침 조회 및 뉴로에스라고 하는데 뉴로에스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학교 정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 수업을 하고 저녁에 2시간 동안 방과후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먹고 특기적성 활동을 합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저녁 시간에 그 기숙사 입소를 하고 잠을 잡니다. 잠잘 시간을 충분히 보장을 하는데 잠을 자라고 해도 좀 덜 자는 녀석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7분 남았네요. 예, 인증제를 운영합니다.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입학 당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런 걸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아이들한테 제시하고 그런 걸 통해서 역량을 쌓아서 졸업할 때 취업 우선순위를 부여를 하고 또 글로벌 현장 학습도 있습니다. 또 장학금 수여도 이걸 통해서 합니다. 자격증 취득입니다. 반도체 분야는 사실 회사에서 이런 데 얘기를 합니다. 자격증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은
맨 오른쪽에 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디지털 역량. 물사토로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입학 전부터 공부를 해라. 커말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필기 준비를 해라. 여러분 우리 학교 합격하더라도 바로 그냥 이제 합격했으니까 놀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때부터 공부 시작입니다. 컴퓨터 활용.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용어 같은 거 외우기. 이런 것도 학생들이 입학 전에 수행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자격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가 되면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반도체 설비 보정 기능사를 바로 시작을 합니다. 필기 시작. 그 다음에 2학년이 되면 자동화 설비, 전기 기능사, 전자 기능사를 취득하도록 방과후 교육을 통해서 지원해줍니다. 전액 무료입니다. 무료인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외에 한국사 능력, 토익 영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1학년 학생들도 2학기 때부터 이제 토익 내가 준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익 시험을 봐서 이 점수를 축적하면은 그게 나중에 회사에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공동교육이라고 말씀드렸고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굽니까 혹시? 교육감님이죠. 교육감님이라고 해주세요. 예. 교육감이라고 되긴 됩니다. 예. 이거 접니다. 이렇게 이제 마이다사이트라는 회사와 연계해서 뉴로에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성. 그 인성을 키우는 근간 바로 이겁니다. 성공습관 플랫폼 뉴로에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자기가 오늘 하루 계획을 세우고 아침 시간에 계획을 세우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은 회고를 합니다. 성찰. 오늘 내가 뭘 했어. 친구하고 뭐 어떻게 관계가 어땠어.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이 학생이 얘기한 걸 또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이걸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른들은 옛날 일기 써보셨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혼나가면서 일기를 써봤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요즘 학생들 일기 쓰나요? 잘 안 쓰죠? 일기 쓰는 거 똑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하루 반성을 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중간중간에 그럼 어떻게 하면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훈련을 시켜줍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는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저녁 시간에 자격증,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1인 1학기, 또 자기 체력활동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과후 학교를 이렇게 학생들이 운영하는 이런 모양입니다. 특별활동 이렇게. 그 다음에 글로벌 체험학습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학년 기본적으로 향후에는 2학년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체험학습을 진행할 거고 그 학생을 선발해서 외국에 있는 학교와 MOU를 해서 그쪽에 학생들을 보내고 또 기업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부여를 합니다. 제가 9월달에 대만에 갔다 와서 한번 그 MOU를 했고 TSMC 그 다음에 넥스컴이라는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이번에 12월에 연말연시에 한번 다녀올 예정입니다. 산학개발 교사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반도체 분야의 공부를 엄청나게 하시거든요. 연수를 엄청나게 받으시거든요. 연수를 받지만 산업체 현장 경험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업체에 있는 분을 모셔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합니다. 1학년 과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학년, 3학년에 산학개발 교사를 많이 채용을 해서
학생들과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취업 지원 시스템입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8월 19일잖아요, 그죠? 이게 1년에 기사가 몇 번 나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심각하다는 거죠. 나라의 재정을 엄청나게 퍼부가면서 대학 입학자에게 많은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니야, 또는 나는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41%라는 거죠. 대학을 나와서 그냥 놀았음, 쉬었음 이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기업에 입사원서를 냈는데 몇 번씩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눈높이가 자기는 이제 대학을 나왔으니까 뭐 중소기업 뭐 이런 데 안 간다라고 전제를 하고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이상을 원서를 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몇 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용기를 잃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부모님한테 은혜도 입었고 하니까 기술을 배우는 뭐 과정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일반 회사에 가서 좀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해야 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 주머니에 들어가서 30살 되도록 부모님 주머니 속에 지내야 됩니다. 그 부모님이 이 아이한테 뭘 해야 돼요?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줘야 되죠. 그런 경우가 지금 허다하다고 합니다. 나라의 어떤 엄청난 국력의 손실이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저로서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시가 다 됐네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성장 경로를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가면은 보통 반도체 회사에 취업 PM 업무를 보통 많이 합니다. 물론 그건 일반적인 업무인데 예방장비 또는 설비 보전 업무를 보통 회사에 가면 보통 하거든요. 또는 그 밖에 이런 계통이 아닌 소재 부품 회사라든지 장비 회사에 가면 또 다른 업무를 하겠지만 이런 업무에서 제조 장비 재료 이런 업무를 하고 또 군대 갔다 와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중급 고급 엔지니어로까지 성장을 하기를 저는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분야는 칩 설계, 파운드리, 패키징, 소재품, 반도체 장비 등 다양한 분야가 있고 일반적으로 파운드리 쪽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취업을 합니다. PM 업무를 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많이 있고 나중에 이 취업을 할 때 가장 흔하게 많이 가는 파운드리 쪽으로 간다. 요즘 삼성 협력사 같은 데 가더라 연봉 4천 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는 취업 지원 체계를 대공기업반과 취업 이룸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중간에 혁신지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뭐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공기업반은 대기업과 공기업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학생들이 실제로 공기업을 갈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부 간다고 하지만 반도체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공기업보다는 반도체 회사 가기를 희망을 합니다. 나중에 연봉 차이가 몇 년이 지나면 확 차이가 나거든요. 공기업도 물론 처우를 잘해주지만 반도체 분야는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도체 회사 가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다음에 취업 이름반. 그래서 반도체 제조 장비 중견기업 이런 회사에 취업을 하고 또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체계도 만들어서 학생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의 취업 준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대학과 연계한 사업도 있고 자체 사업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현재 3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3학년은 특성화고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런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처를 발굴해주고 이 1학년들이 나중에 취업할 때는 좀 더 역량 높은 기업을 취업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학년들이 졸업하는 시기에 취업률 100%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하면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 보통 요즘 고졸로에서 반도체 중견 예상 이런 데 취업을 하면은 2년 정도 하면 연봉 1억을, 물론 봉급 기준입니다. 저축 기준 아닙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4년 정도 보면 연봉 1억 정도는 저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정말 직업교육에 관심 많으십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우리 직업교육 학생들이 더 성장하기를 계속적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비전을 세우고 배움을 탐구하는 당당한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지원할 생각입니다. 여기 있네, 초청장. 우리 9월 30일 날 개교식 합니다. 개교식 왜 3월 1일자 안 하고 이때 하느냐?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학교가 어느 정도 기반 세웠을 때 주요 인사들 모시고 교육감님, 그 다음에 시청, 구청장 뭐 이런 분들 모시고 개교식을 9월 30일 날 오전 10시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세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문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입학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그죠? 뭘 따지는지, 어떻게 하는지, 네, 그 부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학 전형이라고 합니다. 입학 전형 넘어가겠습니다. 네, 총 96명을 선발합니다. 일반 전형 86명, 특별 전형, 네, 10명에서 총 96명이고요. 1학년은 그냥 계열로 선택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학교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과는 2학년 때 나눠지게 됩니다. 네, 요거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전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따로 입학을 원서를 적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아직 개통을 못했고요. 지금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원서를 적으시면 됩니다. 아마 중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실 겁니다. 생기부 이렇게 떼가지고요. 본인 확인 점수 다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안내했던 거랑 달라지는 게 요겁니다, 지금. 네. 2차 전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네. 식사하시고 1시에 저희 학교 오시면 그날 오후에 입학에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을 미칩니다. 지금 내신 성적은 끝났죠? 3학년 1학기 성적으로. 그건 뭐 변하지 않는 거고요. 3학년 요 2차 전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차 합격자 발표는 11월 5일 날 하고요. 최종 발표는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체 검사서는 천천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바빠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이 입력하시고요. 아마 담임 선생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3학년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하고 아마 협조를 해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생계부에 있는 점수 A, B, C, D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결석일수 상 받은 거 그렇죠. 그런 거 정확하게 입력하셔서 생활기록부랑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검사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학교 설명회 신청하시면 해주시면 학생이든 부모님이시든 저랑 개인적으로 지금 카톡방이 있죠. 그래서 거기로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수 볼게요. 중학교 성적입니다. 3년 동안 성적을 100점으로 봅니다. 100점. 100점. 출결 46점 봅니다. 작년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0% 안쪽이었는데 1차 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출결이 빵점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보면 떨어지겠죠. 성적이 좋아도. 그죠? 왜냐하면 이 교과 점수라는 게 A, B, C, D가 있기 때문에 A가 5점, E가 1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다 안 좋아도 이게 기본 점수가 있어요. 20점이나 몇 점, 20점 나와요. 근데 이제 출결 점수는 기본 점수가 없이 빵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할 때 보면 석차 백분율 대략하고 그죠? 무단 지각 받았죠. 네, 고기에 따라서 석차 백분율하고 상관없이 또 진행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학생들 보면요. 설명회 오시고 잠깐 좀 있다가 공정식 갈 텐데 요게 진로체험 참가 확인서입니다. 요게 지금 가산점 진로체험 3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거를 꼭 기입을 하시고요. 사인을 하시면 저희가 그 확인을 해서 가산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을 다 드립니다. 요거는 성적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리더십은 뭐 종교 회장, 부회장, 실장까지 해당되고 요거는 점수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전형을 보시면 되고요. 핵심은 여기입니다. 네, 2차 전형입니다. 제 학교는 AI를 도입을 해서 지금 전국에서 AI를 도입해서 아까 뭐 습관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생들 역량을 검사하는 학교가 전국에 뒤져도 없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 지금 기하그룹이라든가 일반 회사에서 그 뽑을 때 AI 역량 검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험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하듯이 뭔가 계속 질문을 해요. 게임을 하듯이 계속 반응을 하면 컴퓨터가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머리랑 이거는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AI 역량 검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정말 중요하게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적성 소양 검사입니다. 좀 이따 보면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78점 들어가요, 사실은. 그럼 3년 동안 전체 내신 성적이 아까 100점이었죠. 하루 시험 치는 게 78점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에 상관없이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꾸 중학교생들이 물으세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렇고 커트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물어요. 할 수가 없어요. 2차 전형 점수가 나오지 않고는 그 학생이 30%라고 해도 붙는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80이라고 해도 떨어졌다 할 수 없고 90이라고 해도 떨어졌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계랑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교 진학을 할 때 일반계 그냥 석차 백분율 나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뭐 82.60 그러면 82.60으로 뭐 인문계를 가든 안 가든 결정이 나오고요. 특성화도 그런데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아예 다릅니다. 이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 날이 10월의 마지막 날, 그죠? 10월의 마지막, 잊혀진 계절에 10월의 마지막 날 1시에 네. 오시면 고사실 9개 컴퓨터실부터 해서 쫙 준비를 합니다. 심층 면접도 진행하고요. 팁 드리면 들어오실 때 씩씩하게 들어오세요. 삐딱하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밝은 표정으로. 아시죠? 우울하게 들어오면 면접을 들어오는 사람이 우울하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조금 오버하는 건 봐줘도 우울하다, 곤란합니다. 네. 그리고 자세 반듯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해도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 포인트는 여기 있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총 300점 만점에 중학교 내신 성적이 3분의 1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요. 아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학교에서 이성적으로 거기 좀 가기 어려울 거다 해갖고 애가 오늘 신청했는데 안 온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해되시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요거 볼게요. 적성소양 검사. 오면 적성소양 검사 칩니다. 문제 해결력, 언어 이해력, 운용 계산력, 공간 지각력 전체의 60%입니다. 78점입니다. 50문항 60분 그냥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MR 카드로. 작년 기출문제 이번 달 안으로 홈페이지로 네, 공개하겠습니다. 문제 유형. 그래서 성의 있는 학생은 충분히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도록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든 학교 다 공개하는 거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학부모 입장에서 이거 공개하는 데만 미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원하는 거 뭐 굉장히 뭐 그런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오픈하고요. 그다음 신청 면접입니다. 태도입니다. 네,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리셔도 알 겁니다. 네, 선생님 두 분이서 학생한테 돌발 질문이라든가 태도를 계속 봅니다. 네, 그래서 의지를 볼 겁니다. 의지. 내용 어떻게 답을 하느냐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태도를 볼 겁니다. 태도를. 네, 그 다음에 AI 역량 검사는 저도 해봤는데 정말 뭘 검사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재밌더라고요. 아마 학생들 와서 한번 쳐보면 90분간 진행됩니다. 컴퓨터 게임 같이 진행됩니다. 막 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응하는 속도,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는지 AI가 분석을 다 해냅니다. 네. 무서운 세상이에요. 요즘엔 나보다 구글이 더 잘한다는 말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나는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생각이라는 거죠.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계는 냉정하게 분석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산출은 요거는 뭐 끝났습니다. 지금 내신 성적은. 그죠? 20, 40, 40 들어갑니다. 자유학기제로 성적이 없는 학기는 그 다음 학기, 1학기가 자율학기면 2학기 성적이 100% 들어가고요. 예를 들면 1학년 성적이 아예 없다. 특정 시도는 그렇더라고요. 1학년 아예 자유학년제다. 그러면 2학년 성적이 그대로 1학년에 들어갑니다.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컴퓨터에서 다 점수 반영을 할 겁니다. 네, 수학과학은 공과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가산점입니다. 1.5. 예를 들면 다른 과목은 A를 받았다. 5점을 줍니다. 수학은 A를 받았다. 7.5점입니다. 네, 유리합니다. 그리고 음악, 미술, 체육은 점수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음악, 미술, 체육 때문에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친구가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조금 이 음악, 체육, 미술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교과 성적이 중요해서 네, 저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1차 합격자를 어떻게 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요 글로 되어 있는데 요건 좀 이야기하시기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로 설명드릴게요. 제 학교 특별전형에 20명이 지원했고요. 일반 전형에 15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럼 총 170명이 지원했고요. 합격자는 96명입니다. 그럼 1차 전형을 어떻게 가리냐면요. 96명의 1.5배수, 특별전형이 15명, 일반 전형이 144명. 그래 뽑습니다. 그럼 특별전형 20명이었어요. 일단 먼저 15명을 뽑습니다. 항상 특별전형부터 먼저 합니다. 21명 중에서 성적 좋은 15명을 먼저 요즘 표현으로 킵을 합니다. 그러면 5명이 남겠죠. 떨어진 애들 특별전형에서. 그렇죠. 그 학생들이 네, 그대로 탈락이 아니고 150명에 플러스 5가 되면서 다시 이 학생은 일반 전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이 유리합니다. 네, 맞죠? 줘서 떨어지면 똑같은 조건을 한 번 더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155명 중에서 성적이 좋은 129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1차 때 보면 15명, 129명 선발을 하고요. 이 선발된 애들이 아까 전에 10월의 마지막 5회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여기 못 들어오는 학생들은 미리 불합격입니다. 통보가 나갑니다. 그죠? 네, 일단 144명에 들어오면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네, 2차 전형입니다. 2차 전형에 아까 특별 전형 15명이고요. 일반 전형 129명 통과했습니다. 그럼 최종 저희가 뽑는 학생은 특별 전형 10명, 일반 전형 86명입니다. 특별전형 15명에서 성적이 우수한 10명부터 먼저 뽑습니다. 특별전형에서 15명에서 또 5명이 떨어지죠. 그죠? 네, 걔들 또 그대로 밑으로 갑니다. 네, 129명에서 플러스 5명에서 134명에서 성적이 좋은 86명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갔나요? 여기 갔네요. 네, 86명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특별 전형이 해당이 되면 특별 전형을 내면 유리하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손해날 건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뭐 왕선중학교, 뭐저 달성군에 있는 학교들 있죠. 이게 업 단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특별 전형에. 그래서 특별 전형이 해당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특별 전형이 커트라인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딴 게 아니고요. 일반 전형을 지원했던 특별 전형을 지원했던 이 두 가지 때문에 떨어지고 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해보면 성적이 되면 어딜 내도 붙어요. 좀 고민은 덜 되시죠? 그죠? 네. 하지만 특별 전형이 조금 한 번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마 특별 전형이 조금은 심리적으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뭐 특별 전형이 미달이 났을 텐데 이런 경우는 없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조금 바빴어요. 네, 저희 그 설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보면 공통적인 거, 네, 핵심적인 것만 제가 조금 모아봤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장점이 뭐냐? 마이스터 고등학교 아까 교장선 말씀해 주셨는데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립입니다. 네, 중학교 3학년 마치고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마이스터를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하고 의지를 내고 시작한다는 거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집에 있는 게 편해요, 사실은.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고요. 근데 엄청난 일입니다. 여기 온 학생들도 사실은 고민도 많이 했을 거고요. 두려움도 많을 거고. 하지만 자립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질의 취업처 부족합니다. 네, 괜찮은 직업이 없어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시업성 청년 역대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매달 경신하고 있어요. 매달. 근데 우리나라 또 실업률은 역대 최저입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저거 뉴스에 안 나옵니다. 실업률이 역대 최저라는 걸. 잘 이해가 안 되죠? 시어성 청년은 6대 최대인데 실업률은 6대 최저다. 그래서 저도 대충 찾아봤죠. 여기 가보면 여기 이제 취업자입니다. 여기가 실업자예요. 이 실업자 안 쉽더라고요. 규정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실업자가 아닙니다. 직장이 잘리고 원서를 계속 내고 뭐 실업 교육을 받고 취업 교육을 받아야 실업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취업자 있죠. 이 취업자 내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에 2시간만 알바를 한다. 저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뭐라고 느끼죠? 백수라고 느끼지 않나요? 일주일에 2시간 일하면? 그죠? 네, 법적으로 취업자입니다. 네, 법적으로 취업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기 알바생들이 늘기 때문에 이 취업자 숫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률에 아무런 영향이 안 들어갑니다. 쟤는 싹 빼고 취업자 대비 실업자 대비 그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엄청나게 노는 취업성 청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끝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알바하는 사람들은 다 취업자고요. 그러니까 취업성 청년은 뭐냐면요. 아예 1시간도 안 하는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1~2시간 알바하는 친구들은 취업자입니다. 네, 그래서 통계에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취업처 부족하고요. 남학생들 군대까지 갔다 오면 직장 구하는 게 벌써 20대 후반이죠. 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직장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 실패할 기회가 없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 네. 넘어갈게요. 마이스터 고등학교 가성비 짱입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제가 왜 잘할까요, 이걸? 제가 우리 애 둘 다 마이스터 고 보내서 제가 학부모,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문제지도 미리 공개하고 하는 게 뭐냐면, 네, 가성비 아주 좋습니다. 지금 대학이 사실은 이 지금 현재의 사회를 리드하느냐에 대한 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회는 기업이 리드하고 있고요. 대학은 그걸 따라가고만 있어요. 대학생들, 연예인들 그냥 따라하는 애들이지 예전같이 대학 문화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네, 연예인들 하고 싶은 애들. 그렇죠. 네, 그 예전하고 좀 다릅니다. 고졸 특별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고등학교 애들만 따로 뽑아요. 그래서 대졸 애들 이게 지금 역차별이라고 난립니다. 물론 대졸은 더 많이 뽑아요. 대졸은 한 90몇 명 뽑고 고졸은 한 3명 뽑는데도 실질적인 경쟁 비율로 따지면 훨씬 유리합니다. 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대로 취업을 준비한 학생은 사실은 대구 시내에 찾아봐도 거의 없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보통 성적이 안 돼서 그냥 가고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일반계 다 갑니다. 좀 괜찮은 애들이 나름 준비해가지고 뭐 고졸 특별 전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계에서 공부하는 만큼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일반계 가서 일반계에서 지금 그 중간쯤에 성적 애들 있죠. 공부하는 정도 인풋을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자립적이 되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립이 되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높은 자존감. 누가 뭐라고 해도 타격감이 없어요. 왜? 그냥 그건 지 생각이고 본인이 알죠. 나 괜찮다는 거. 그렇죠. 그 자존감이 낮으면 남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마이스터 졸업하고 실제로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하는 학생들 굉장히 단단합니다. 네. 그냥 뭐 엄마 아빠 말 그냥 잘 듣지도 않습니다. 지 나름대로 생각도 있고요. 네. 그래서 각자도 생명력이 있으면서 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마이스터고 중에서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대처불가죠. 반도체 학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인문학 학원. 그죠? 근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요. 반도체는. 그래서 반도체 학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왜 갑자기 교육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산자부에서 힘을 얻어갖고 마이스터고를 반도체를 만들었느냐. 반도체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구에서 지금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생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작년에 서울에서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됐다가 설비 미비로 지금 신입생 뽑다가 스탑했죠. 서울도 지금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부산도 없고요. 광주도 없고 대구가 있다고 해서 다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충북에 하나 있고요. 충남에 하나 있고요. 경주에 지금 하나 생기고 있고 대구에 하나 있고 대도시에는 저희 학교만 있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지역입니다. 네, 세계 세 번째 반도체 영역의 마이스터 고등학교고요. 전기기계 기본 학문 당연히 중요합니다. 할 거고요. 디지털 대혁명 모든 게 이제 디지털로 다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더 변환이 되겠죠. 새로운 어떤 기기 방식에 의해서 이거는 거의 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려고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따질 수가 없고요. 첫째,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포기할 수 있느냐? 삼성하고 SK를 포기하고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 정부에서도 끝까지 반도체는 살릴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산업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1학년은 여기 1학년들 있겠지만 2층에만 딱 1학년이 있습니다. 2층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교무실도 있고요. 선생님도 20분 계시고 학생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사무실도 2개나 있고 물리실도 있고 기숙사부도 있습니다. 지금. 그죠? 학생들하고 쌤들하고만 생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생활지도 이런 거는 뭐 꼼짝 말아죠. 네. 오늘도 뛰다가 저한테 혼났어요.
네, 요게 저희 그 학생들하고 교장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고 구체적으로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을 해드릴게요.